경상남도가 해외 진출 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해외 사무소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복 운전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예정인 김영란법에서 선물 가격 상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과일과 한우 생산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쌀 재배 면적은 줄어들고 있지만 밀과 보리 재배 면적은 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밀과 보리로 만든 제품이 인기를 얻으면서부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 해외 사무소 6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무소들이 허위 계약을 맺어 공금을 횡령하고 업무 추진비를 근거 없이 사용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상남도가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미국 LA와 중국 상하이 등 6곳의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 감사 결과 이 해외 사무소들이 허위 계약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업무 추진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해외 사무소는 지난 2012년 3만 위안, 당시 우리 돈으로 490만 원의 계약을 허위로 맺어 한 직원의 학비로 유용했다가 적발됐고, 다른 사무소장은 2013년 모 시청 직원인 부인과 함께 출국을 하면서 도에서 1,250만 원, 시에서 3,280만 원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해외 사무소는 각각 730만 원과 1,00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전 품위 없이 썼다가 적발됐고, 심지어 중국의 한 해외 사무소는 직원의 주차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범칙금 53만 원을 운영비로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 있다 보니까는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어떤 그 도덕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비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감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2012년 고급 차량과 청사를 이용해 한 차례 예산 낭비 지적을 받았던 경상남도 해외 사무소. 경상남도는 해외 사무소의 부실 운영이 여전하자 올 하반기에 한 차례 더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양보를 안 했다, 갑자기 끼어들었다, 다양한 이유로 보복운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집중 단속까지 하고 있지만 줄기는커녕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힐 뻔합니다. 이때부터 보복운전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앞질러 급제동하기를 수차례, 분에 못 이긴 운전자가 결국 차에서 내립니다. 신호가 빨간불 되고 나서 내리시면서 더 공포감이 커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울면서 안 되겠다고. 전북 전주의 한 도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협하더니 진로 방해가 계속됩니다.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 길을 아예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운전하는데 그 옆에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새벽 시간에 시내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차선을 갑자기 바꿨다는 이유로 승용차가 쫓아가 일부러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운전 미숙을 탓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양보를 하지 않는다며 보복하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주행을 방해하며 위협한 이들은 모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주행 중에 급차선 변경이나 양보를 안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수사당국은 보복운전에 대해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엄정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따라오는 선의의 차량들이 이 차량들을 피하려다가 또 다른 제2, 제3의 사고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경찰이 이달 들어 집중 단속을 하고 있지만 보복운전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다음 달 입법 예고 예정인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선물의 가격 상한선이 5만 원 안팎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꽃이나 한우, 과일에 적용될 경우 선물용 상자를 구성하는 데 단가가 맞지 않아 생산농민들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밭에서 국화를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수확된 국화는 대부분 서울 공판장으로 팔려나갑니다.
올해 국화 시세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지만 농민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김영란법의 선물 한도 금액이 5만 원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20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승리를 하고 이럴 때 우리가 권한을 보내면 자기들 아예 받지를 안 하려 합니다. 한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 명절 선물 가운데 5만 원 이상인 과일 세트는 전체의 50%, 한우 세트는 99%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취지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건일 때도 5만 원, 7만 원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계속 그렇게 비슷한 식으로 언급이 되긴 해요. 형평성 문제라든가 실제 법 조문의 취지라든가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농민들은 나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도 선물의 한도 금액을 높여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10만 원 정도 되면은 그 금액도 적지만은 그래도 등심이랑 채끝이랑 안심이랑 한 1kg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거리용으로 한 1kg 정도 하면 한 2kg가 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별 설명회 등을 한 번 더 연 뒤 다음 달에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진주와 사천을 비롯한 경남 서부권은 요즘 혁신도시와 경남 서부청사 설치 등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가 상당한데요. 이에 따른 맞춤형 개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진주와 사천, 산청과 함양 등 경남 서부권 8개의 시군은 경남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인구는 22%, 지역 내 총 생산은 경남 전체의 17%에 그칩니다. 창원과 김해 등 경남 동부권에 비해 낮은 산업 기반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이유로 발전이 더딘 지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부권 개발에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 지역별 맞춤 기능 강화 전략으로 삼각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진주와 사천은 서부권 발전을 이끌 핵심 성장 도시로, 하동과 남해, 산청과 함양 등은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부권 내 시군의 상생 발전과 서부권 전체의 성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삼각 발전 구조의 설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남 동부권과 비교하면 상대적 격차가 덜한 관광자원 활용과 축제 활성화도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도시관광과 산지관광, 해안관광이 같이 이렇게 연계되는 이런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서부경남뿐만 아니라 동부경남까지 연결시켜야 되는데. 경상남도와 경남도 의회는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토대로 지역 균형 발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도민 공감대 형성과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최근 들어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산 곡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밀과 보리는 벼농사에 비해 재배가 손쉬운 만큼 고령화되는 우리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친환경 식품 매장. 빵과 과자는 물론 미숫가루까지 우리 밀과 보리로 만든 가공식품들이 다양합니다.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2배가량 비싸지만 국내산 곡물을 고집하는 주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그런 건강이나 환경 부분에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자주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경남의 밀과 겉보리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각각 42.4%, 16.3%나 증가했습니다. 농협 등에서 농가로부터 매입하는 계약 단가도 밀과 겉보리가 2년 전과 비교해 각각 16.7%, 25% 올랐습니다. 근데 밀은 우리가 계약 재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리 생산을 해도 소비처가 있기 때문에. 점차 노령화되는 농가에서도 우리 밀과 보리에 대한 수요 증가는 반가운 일. 벼농사에 비해 일손이 거의 들지 않고 비교적 쉽게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밀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혼자서 자라다시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하게 잘 자랍니다. 우리 농업인 측면에서 볼 적에는 휴식도 취하면서 밀농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밀과 보리가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서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제9호 태풍 찬홈이 경남에 최대 400mm에 육박하는 많은 비를 뿌렸지만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창원 기상대는 토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이 지리산 398mm, 산청 299.5mm, 창원 82.3 등 지역별로 10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비로 경남 지역에서는 경사면 일부가 무너지고 가로수가 부러지는 등 일부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낙후된 지역 도시 재생과 주거복지 분야 등 지역개발 업무에 지역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기본훈련기 KTA-1과 경공격기 KA-1에 대한 성과 기반 군수 지원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맺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0년까지 약 520억 원을 들여 기본훈련기와 경공격기의 2,700여 품목에 대한 수리부품 구매와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카이는 지난 2010년부터 1차로 KT-1과 KA-1에 대한 정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지리산 다목적댐을 추진하는 데에는 함양군민의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홍준표 지사가 밝혔습니다. 홍 지사는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지리산댐은 홍수 조절과 식수 공급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댐이라야 한다며 정부가 홍수 조절용 댐을 지리산에 건설한다면 반대라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는 지리산물을 식수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절한 시기에 함양군민들이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지난해 큰 사회적 충격을 불러왔던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에 가담한 여중생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과 사체 유기, 공동 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16살 양 모양에게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양양 등 가출 여중생 3명은 지난해 3월 30일부터 여고생 A양을 일주일 감금하고 잔혹하게 폭행한 뒤 숨지자 남자 공범들과 함께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함양경찰서는 함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을 노예라고 부르면서 폭행한 혐의로 3학년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피해 학생에게 전화하면 무조건 나오고 존댓말을 할 것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6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군에게 출석 정지 10일, 부모와 자녀 특별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음식점이나 PC방 등 소규모 영업장이 다음 달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수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음식점과 PC방 등 5개 업종에 대해 다음 달 22일까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홀몸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 화재에 취약한 300여 가구에 대해 주택화재 안심보험에 가입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